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학년도 시행된 고3 수능 국어 영역 독서 파트 브레턴 우즈 체제와 트리핀 딜레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브레턴 우즈 체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고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붕괴를 짐작을 했던 트리핀 딜레마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입니다. 전체 4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트리핀 딜레마의 구체적인 내용을 1문단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브레턴 우즈 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설명하고 있고, 그런 체제가 어떻게 흔들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붕괴된 이후 현상이 어땠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생소한 개념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개념을 미리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그 이외에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가야 되는 개념 먼저 짚어보고 들어갈 거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글이 굉장히 쉽게 읽히실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개념은 기축통화입니다.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화폐라는 뜻이죠.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달러화를 기축통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화폐예요. 그리고 글에 국제유동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국제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 국가 간의 거래에 지불할 수 있는 수단, 즉 여기서는 금이나 달러화를 의미하는데 주로 달러화를 이야기하죠. 국제 유동성이 늘어났다라는 건 달러가 시장에 많이 풀렸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체제가 두 가지 나오는데 금 본위 체제가 있고 금환 본위 체제가 있죠. 본위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금이 기준인 체제, 즉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하는 체제, 금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체제예요. 금환 본위 체제는 금에 환이 하나 들어왔죠. 금과 화폐가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하는 체제, 금과 화폐로 결제 수단,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의 핵심인 브레턴 우즈 체제. 브레턴 우즈 체제는 1944년에 시작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금 본위 체제에서 금환 본위 체제로 바뀌었어요. 금이 기준이었는데 거기에 화폐가 추가됐는데 이때의 화폐는 달러화겠죠. 근데 이 체제에서는 금 태환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은 미국은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에요. 나중에 미국이 이 조항을 지키지 못해서 브레턴 우즈 체제가 무너지게 되었죠. 그 다음은 경상수지. 경상수지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일 때 달러가 많이 풀리게 되었죠. 그 다음 교차 환율. 교차 환율을 활용한 문제도 출제가 됐죠. 난이도가 조금 높게 출제가 됐는데, 교차 환율이란 기축 통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을 교차 환율이라고 해요. 수능 문제에 미국이 있었고 미국이 아닌 다른 두 나라가 있었죠. 미국이 달러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축 통화국이죠. 기축 통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 B라는 나라, C라는 나라, 이 두 나라들 간의 환율,
그것을 교차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의 개념은 나오는데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생산비가 감소하는 현상. 원래는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렇게 늘어난 만큼 돈도, 이 생산하는 비용도 늘어나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산량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단위당 생산 비용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감소해요. 대량 생산하기 참 좋은 형태죠.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짚어본 개념, 확실히 정리가 안 되시면 정지 버튼 누르시고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고 다음 수업 계속 들으세요. 첫 번째 단락 들어갈까요? 기축통화. 기축통화는 자, 정의죠.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이건 우리 미리 공부했어요. 넘어갈게요. 1960년 트리핀 교수라는 사람이 브레턴 우즈 체제에 관해서 설명을 해요. 무엇을?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합니다. 바로 첫 문단에서 바로 브레턴 우즈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 이렇게 나오니까 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상당히 어려웠겠죠. 자, 무슨 구조적인 모순이 있느냐? 이 구조적 모순을 두 번째 문단에서 트리핀 딜레마라고 이야기하죠. 이 트리핀 딜레마를 자세하게 설명한 게 바로 첫 번째 문단이에요. 딜레마라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상호 충돌하는 그 딜레마가 뭔지 알아봅시다. 하나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요. 흑자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돼요. 이 말은 달러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세계 경제는 위축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반면 미국의 적자 상태가 지속돼요. 그 말은 국제 유동성 공급이 많아진다. 즉 달러화가 많이 풀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다.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도 문제, 적자 상태가 지속돼도 문제. 그래서 그것을 트리핀 딜레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합해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국제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냐, 달러화의 신뢰도를 회복할 것이냐, 이 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다. 이런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즉, 트리핀 딜레마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브레턴 우즈 체제가 안정되지 못한다.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국제 유동성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개념은 넘어갈게요.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다. 금으로 결제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금의 가치에 고정되겠죠.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금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런데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됐다. 금도 기준이지만 달러화가 추가가 돼서 금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이 체제가 성립되었는데요. 자, 여기 이 체제가 성립되면서 조항이 하나 붙었어요. 금, 태환, 조항. 이것은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미국은 바꿔주어야 한다라는 의무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어요. 달러화가 기준이 된 거죠. 그리고 달러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어요.
금환본위제. 달러가 추가가 됐어요. 무엇으로? 기축통화로.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교차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교차환율은 아까 개념 점검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됐어요. 적자를 기록하면서 달러가 풀리기 시작해요. 달러가 과잉 공급되죠. 아까 35달러는 금 1온스로 바꿔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달러를 다른 나라들이 많이 갖고 갔어요. 과잉 공급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줄 금이 없어요.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와의 금 태환 의무, 아까 얘기했던 이 금 1온스와 35달러를 맞교환해 줘야 한다는 이 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요. 금이 없어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달러화 가치 자체를 내리는 것. 두 번째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의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그 여타국 통화의 가치를 올리는 것.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달러화의 가치를 내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이 방법, 달러화의 가치 자체를 내리는 건 불가능했어요. 왜? 브레턴 우즈 체제하에서 규정을 매겼죠. 금 1온스는 35달러다. 그런데 달러화의 가치를 내려버리면 35달러보다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 1번은 불가. 두 번째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킨다. 여러분 1달러에 대해서 한국으로 치면 원래는 1,000원이었다고 했다가 이제 1달러가 800원이 됐어요. 환율이 하락했죠. 이 말은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타국 통화의 가치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이런 2번의 방법이 있었는데 2번 성공했습니까? 안 해요. 자,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키려면 그 국가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당시 흑자 상태였던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가 그것을 거부했어요. 우리는 이거 안 해. 그래서 브레턴 우즈 체제가 더욱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흔들림을 느꼈던 다른 국가,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렵다. 브레턴 우즈 체제는 붕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달러화가 아니라 독일의 마르크화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환율 변동 압박이 커졌죠. 그런데 아까 위에서 환율 변동은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어요. 흔들리죠?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들어요. 이러한 상황에 각국은 설상가상으로 보유하고 있던 달러화를 금으로 바꾸려고 해요. 당연하죠. 달러화의 가치가 어떻게 될 줄 모르잖아요. 미국은 결국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했어요. 우리는 못 바꿔주겠다. 닉슨 쇼크고요. 브레턴 우즈 체제는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기축 통화의 역할을 했던 달러화도 휴지 조각이 돼야 정상인데 달러화가 기축 통화의 역할을 계속해요. 달러가 계속 기준이에요. 왜일까?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들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아까 기억나시죠?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하면 그 생산 비용도 똑같이 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 자, 이 규모의 경제는 비용 절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쉬워요. 만약에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축 통화가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기준이 되는 통화가 없어요.
그러면 A 국가가 B 국가와 거래할 때는 B 국가만의 환율이 필요하고 C 국가와 거래할 때는 C 국가만의 환율이 필요하고 이렇게 짝을 짓는 국가에 따라서 환율의 가짓수가 늘어나겠죠. 너무나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는 비용도 늘어나겠죠. 비용이 늘어난다. 이건 원치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달러화라는 기준이 서 있으면 편해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럼 더 많이 거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거래를 하기 위해 기축통화의 역할을 달러화가 계속 맡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이 화면상 지문을 전부 띄울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지문을 옆에 놓고 푸시는 게 좋겠어요.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 문제 자체는 수능이랑 똑같아요. 수능을 변형한 문제거든요. 선지 내용은 다를 거예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1번. 브레턴 우즈 체제 도입으로 국제 유동성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글에 있었습니까? 자, 국제 유동성이 뭐였죠? 국제적으로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이었죠. 그 지불 수단이 브레턴 우즈 체제 도입 전에는 무엇이었죠? 금이었어요. 금 본위제였죠. 그런데 브레턴 우즈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금 환 본위제가 됐죠. 달러화가 추가가 됐어요. 국제 유동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네요. 2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교차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옆에 나오네요.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 이것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라고 나오죠. 3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화폐 중 달러화가 채택된 이유는 무엇인가? 기축 통화로 달러화가 채택되었다라는 말은 나오지만 왜 달러화가 채택되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정답은 3번이겠네요. 4번. 브레턴 우즈 체제가 흔들리자 여타국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자, 여타국의 반응 등장했습니까? 그렇죠. 등장했죠. 이 브레턴 우즈 체제의 붕괴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타국은 평가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었고, 그죠? 그 다음에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될 것을 예상하고 뭘 사들이기 시작했댔죠? 마르크화 그리고 엔화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고 우리 지문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후 기축 동화를 달러화로 유지하여 얻는 효과는 무엇인가?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 배웠죠. 기축 통화를 달러화로 유지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우리 배웠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이건 말고도 수능 문제와는 유형은 똑같지만 이렇게 변형 문제를 많이 출제했고요. 변형 문제 말고도 기타 내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문제 준비를 많이 해놨거든요. 우리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